안녕하세요. 커넥서스원 조준경 연구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본 IR을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 계획서는 이제 5G 관련돼서 내용이 있지만 진행하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은 이제 인트로 비디오가 있는데 영상에 이제 홍보 영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건 생략을 하고요. 타겟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또 파이낸셜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하고 저 팀 부분들 그리고 결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 놓는데 요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이제 커넥서스원이 이제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5G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28기가인데 기존에 5G가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하면서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서비스하는 거는 지금 3.5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 레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5년, 30년 가까이 이동통신 분야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뭐 상장도 한번 해봤고, 다시 이제 커넥서스원에서 셋업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8기가에 대한 이슈가 기술적인 부분보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 현재 3.5기가 주파수 레벨하고 시장 규모와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와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내에 나름대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커넥서스원은 RF가 아니라 전체 5G 시스템의 소재 부분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컴바이너, 디바이더 이런 부분인데 제가 25년, 30년 전에 저도 이제 RF 전공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동통신 분야가 굉장히 핫 이슈였거든요. IT 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커넥터, 디바이더, 컴바이너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파수대가 800메가 1.8기가인데 그런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서 3.5기가 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파수가 점프를 확 하는 거거든요. 왜 하느냐 하면 주파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큰 이슈에 이제 비즈니스 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중소기업 제2의 이제 벤처 붐이 있듯이 그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거에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RF 패시브 컴포넌트가 엄청 이슈입니다. 지금 여러분 투자자들이 아시는 KMW나 에이스가 이 기반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KMW 에이스가 시작할 때 해외 제품을 가지고 외주 용역 주어서 만든 것들이 지금 그 회사들이 1,000억, 2,000억, 1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강대에서 석사 논문 진행하면서 그 이제 박사 코스들하고 같이 이제 그 시험했던 기억이 20여 년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 대해서 28가 하면서 굉장히 큰 핫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지고는 기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수동 소자에 대한 것들이. 컴포넌트, 필터, 뭐 이런 부분들, 안테나 이쪽 이슈. 거기에 이제 큰 이슈가 저희가 5G에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지스폴입니다. 이제 기지국 자체가 스몰셀화 되면서 수요가 엄청 많아집니다. 기존에 이제 매크로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셀 반경이 와이파이 존같이 작아지거든요. 작아진다는 거는 기지국을 많이 박는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력을 넣어서 빨리 깔아라. 근데 이제 사업자는 투자 대비 메리트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압력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분명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이슈가 이지스폴이 저희가 그리고 친환경 관련돼서 이런 다카라 같은 이런 부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국내 3사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사업자 쪽에 해외 쪽에 큰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볼륨이 올해 내년 엄청나게 성장할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제밍 장비라는 건 OCNS 장비나 제밍 장비는 10여 년 이상 계속 했던 부분이네. 이건 로드맵이 갖고 있어요. 제밍 부분들. 주로 이제 소재 부분에 큰 키를 우리가 회사의 주 안점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베이스 그리고 다스 이런 핵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SI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희가 주로 해왔던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25년 30년 상장도 해보고 수백억짜리 회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일 문제는 시스템 회사는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컴포넌트 회사는 있더라 이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제가 비전을 가지고 커넥서스원 조인해서 지금 작업을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잘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5G
하고 4G LTE죠. 이거 차원이 어떻게 틀린가?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옛날에 저도 이제 석사 논문할 때 800메가 가지고 했던 거 가지고 1.8기가 하니까 그게 석사 논문이었어요. 그게 박사 논문이 되고. 근데 지금 이게 점프가 얼마큼 된 거예요? 28기가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전무합니다. 이동통신 중계기 회사는 없어요. 지금 시장이 없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3.5기가만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셀방 카바리지가 작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3.5기가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기주 솔루션이 3,500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씩 돼요. 근데 LTE나 2G, 3G 몽땅 합친 장비가 몇백만 원 안 해요. 근데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핫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만 갖고 있다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저희가 주로 메인 부분은 해외 바운드리가 더 큽니다. 국내는 당연히 이제 가는 거고, 해외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 5G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스타트업을 뭐 우리 전문 해외 마케터 20년 이상 한 이제 파트너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싱텔하고 스타워브 이쪽에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2G, 3G, 4G, 이제 저는 엠스 세대부터 했거든요. 엠스부터 아날로그 베이스의 디지털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CDMA, TDMA부터 진행을 했던 세대인데, 기존에 매크로는 이렇게 몇 개만 박으면 돼요. 이 시장 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중계기. 그러니까 중계기 업체가 몇천억짜리 회사가 꽤 많거든요. 아까 패시브만 가지고 1조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는 KMW나 그 밑에 있는 에이스, 이런 부분들이 옛날 하청업체였거든요. 제가 시스템 할 때. 그런 커퍼너트 부분이 앞으로 전 세계 메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커넥서스원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커넥서스 이런 개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고 있고, 요거 이제 개념도로 이렇게 5G를 엄청 많이 깔아야 된다. 이거를 정부가 주파수 자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넣을 거예요. 깔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수익 모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 SKT나 이런 거 주가가 몇백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깔아야 돼. 주파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다. 근데 그게 쉽게 못 뺏겨요. 28기가는. 그런 노하우 부분을. 그런 상황이 있고. 일단은 5G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28기가가 다 돈이다 이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돈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800메가, 1.8기가, 2.4기가, 와이파이 5.8기가를 애트리에서 제가 개발했었거든요. 그때 20년 전에 제가 이 소제품을 가지고 상장을 시켰습니다. 2년 반 만에. 그때 이제 신영텔레콤이라고 강모준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와이파이를 얹어가지고 소제품 사업으로 상장을 시켜서 사업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넘어가려고 진행을 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이제 19년, 20년 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28기가를 들고 한번 해보자 해서 커넥션 조인해서 이런 걸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는 고민이에요. 28기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가격은 엄청 비싸. 3.5기가도 엄청 비싼데 28기가는 더 비싸요. 기술 베이스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인데, 어차피 근데 깔아야 돼. 빔포밍. 향후의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솔루션의 키가 5G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왜 5G가 이슈가 되냐. 기존에 LTE가 좀 자율주행을 못해요. 충돌하면 바로 그냥 들이박으니까 리얼타임 이제 억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인 거 좀 약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빌드 이게 5G인데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 LTE나 비슷해요. 기가코리아 사업을 초기 할 때 우리 평창 하는 것들이 거의 뭐 LTE하고 그 이네스버트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5G, 진정한 5G가 하면 28기가 돼야 돼요. 굉장히. 근데 라인옵스가 사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촘촘히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기지국까지 다 깔 수도 있겠지만 가격 때문에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저희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전체는 큰 엔드 베이스는 다스 중계 리피터를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만 있으면 되고 SI 형태로. 기존의 중기기 업체들이 대부분 뭐 몇백억, 천억, 이천억 하다가도 망하는 이유가 SI 하다가 사업자 수요가 하면 회사가 도산하거든요. 지금 KT, SKT, LG프로스의 협력 일군 벤더들이 몇 개 없어요. 다 합쳐봤자 다 망한 거죠. 힘들어지고. 왜냐면 수요가 계속 창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커넥서스는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 몇 개월의 이 부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다스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서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넣어서 구현할 수 있다.
이 시장 가지고 해외는 얼마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게 구체화가 이제 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 만든 게 싱가포르 투자 부분이 아까 싱텔 부분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28기가 장비를 줘라. 그래서 그거 대비 투자를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영문을 만드는 이유는 싱가포르 투자 IR을 하려고 만든 부분이라 지금 코로나 때 못 가고 있어요. 3월, 4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제품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국내 투자 받으면서 싱가포르 투자를 50억, 100억 받아서 초기 1차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특허 부분이나 이런 걸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사이트 솔루션들은 노멀해요. 이런 분들이. 이게 2.5기가 때나 3.5기가 때 노멀한 기술이지만 현재 KMW나 AC나 이런 것들이 이런 주파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28기가 못 만들어요. 근데 그 못 만들어도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거의 일촉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는 밀리미터 판 이런 안테나 베이스로 같이 코어되는 어떤 솔루션으로 나올 겁니다. 28 리피터를. 그래서 핵심 부분들은 여기 이제 기존의 중계기 컴포넌트하고 완전 틀립니다. 이게 기존의 컴포넌트들이 이게 뭐 몇만 원, 몇천 원짜리이지만 이게 도파간에 올라가면 수십만 원씩 올라갑니다. 이게 LN이나 이런 주파수대가 컴포넌트들이.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이 28기가 대역에 쓸 수 있는 거는 밀리미터 대역이 방산에 쓴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방산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밀리미터 파 중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28기가 대역의 레이더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컴포넌트 5G 중계기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의 핵심 요소를 만들 거다. 만든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상장을 하고 IR 해서 어느 정도 1,000억, 2,000억 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 큰 부분은 시스템 베이스로 거꾸로 본다면 이런 5G 스몰셀 개념. 보통 이제 5G LTE나 3.5기가 가지고 바깥에 이제 매크로셀을 구성을 하면 이런 실내 공간은 거의 통신이 안 됩니다. 28기가는. 그래서 이게 촘촘히 다스 중계기로 안에 와이파이 종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기술적인 것들은 좀 스킵하면 넘어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FMDMB 솔루션도 갈 수 있는 시스템 베이스 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국내 기업은 솔리테크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성미전자 세운소 사업팀장 할 때 인큐베이터는 회사입니다. 스탠포드 나온 정준 박사, 이승희 박사, 김종훈 교수 셋이 와서 그분들은 뭐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학벌하고 이제 어쨌든 그런 멤버들의 중계기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갔거든요. 이게 다스 베이스로 전 세계 한 5, 6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나름대로 그런 기반의 핵심 기술은 저희가 그 바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능가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들은 이 볼륨들 사이즈가 다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볼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아까 초기에 했던 28기가 컴포넌트는 이 시장보다 더 큽니다. 28기가 분야 그 부분도 있지만 레이더 부분들, 아니 방산 부분들 이런 컴포넌트의 밀리미터 파 대역에 대한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파수대가 앞으로 지금 이제 5G를 하지만 6G 가면 더 주파수가 높아갑니다. 70기가, 80기가 이상으로. 그런 기반을 갖추는 회사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 부분들은 이제 참조로 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나름대로. 볼륨은 한게 이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부분들은 여기에 저희 핵심 부분들은 여기 컴포넌트의 기반을 가지고 소제품 전문 회사. 저희가 이제 소제품 전문 기업이고 또 뿌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 핵심 부분부터 진행하는데 장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 투자를 받아야 되냐면 그 장치 셋업하는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도. 방사하는 업체 손꼽을 수 있는 한두 두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셋업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투자와 병행해서 또 나름 비즈니스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5G의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 향후에 이 핵심 컴포넌트들이 2G, 3G, LTE에서는 별거 아닌 기술일 수 있지만 이게 28가 넘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에 대한 분들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특허 로드맵을 가지고 제가 한 10여 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게 이제 PCT 출원과 이제 해외 나갈 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는 저희가 이런 컴포넌트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솔리드테크가 지금 판교에 있죠. 이런 컴포넌트 소재는 없습니다. SI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스 베이스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캐스천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커넥서스 이걸 가지고 이 부분도 가능하게끔 만들 거다. 이 캐스천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향후에 해외는 이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전체 부분은 저희가 다스 부분은 NT 도코모, BKK하고 협의하게 돼서 MOU가 진행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G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부분들을 패시브 수종 소자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계기까지 그 중간 부분들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아까 이지스폴 기주기 들어가는 부분 거기 이제 해외 LX 노키아 장비를 다 채용할 수 있는 이지스폴이거든요. 그 부분을 채용할 거고 이지스폴 후지스하고 DKK하고 지금 MO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왔다 갔다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싱가포르의 비컨사하고 이제 나름대로 협약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매 조건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이런 프로세스를 해외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너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해외 타겟에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나 캐나다 이쪽 하면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파트너사, 비컨사 이게 현재 저희가 파트너 돼 있는 거고 MOU 부분 돼 있는 거하고 컨트리 나라 부분이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뭐 신텔 스타허브, 후지츠, 도코모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하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만 쪽도 지금 당연히 청와텔레콤 이런 부분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MOU 인도하고 에어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은 투자 하시는 분들의 헬스는 구체화된 거를 근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인데 일단은 요거 신텔 부분하고 된 부분하고 지금 이슈는 지금 국내 투자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에 50억에 100억 정도의 기본 초기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28기가를 하려면 우리나라 저기 반도체 장비 같이 클린룸을 설치해서 주파수 높은 장비를 셋업을 해야 됩니다. R&D 베이스로. R&D 셋업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월드로 동남아시아 월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커넥서스 1하고 여기 이제 R&D 부분 싱가포르,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게 동남아나 일본 거점으로 해서 홍콩, 싱가포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제 메이드가 되면 북미나 유럽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화가 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전체 볼륨 부분들을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사옥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셋업해서 작년에 한 34억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스타트. 근데 기존 회사를 인수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부지하고 이런 걸 매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신생 기업이 그를 매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작년 33억 올해는 뭐 한 100억 이상 잡고는 있는데 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화될 수 있는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상황이고 전체 이제 아까 왜 돈이 필요하냐 투자 부분 이런 클린룸의 이런 주파수 높은 쪽 지금 LTE나 3.5기가 주파수에 대한 장비하고 28기가 주파수를 핸들할 장비는 가격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셋업을 해서 이런 랩실을 구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본딩 일반적인 보드 레벨에서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셋업하려고 이것들은 섣불리 들어와서 기술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LTE랑 5년 동안 카레이다도 하고 94기가도 해보고 테라헬스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베이스에서 이 셋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내 팀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송이사라고 이제 싱가포르의 메인을 갖고 있는 이제 LS 한전 쪽에 이제 팀장 하던 분인데 이쪽이 이제 싱가포르 쪽에 해서 핸들링해서 비컨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매 조건부는 계약이 돼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구매 조건부니까 매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 싱텔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전체는 이제 한골 돼 있는데 이 김도현 대표는 나름대로 링크텍 지금 패시브가 200~300억 하는 회사입니다. 컴포넌트. 근데 거기에 부분은 밑에 주파수 5G를 진행하는 쪽에 계속 부사장 하다가 저랑 조인해서 이제 셋업을 했고요. 저는 성미전자에서 옛날에 20~30만 했는데 이통 유선 장비 했던 부분에서 진행했었고 20년 전에 신영텔레콤 상장을 했습니다. CTO로 했던 부분이고 휴텍도 SK 1차 밴더였습니다. 마이크로웨브 중계기 가지고 몇백억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엘트로닉스는 방산 전문 회사입니다. 한화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파수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사업도 많이 해보고 심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상장도 해봤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해외 쪽은 해외 영업 지사장을 했던
진재봉 이사가 있는데 SKT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해외 법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개발 쪽은 이제 박건우 선생님도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이번 주가 상중이거든요. 급하게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저도 스타트업 시작해서 대기업에서 있으면서 나와서 상장도 2년 반만 해봤고 나름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100%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소제품 사업으로 와이파이 가지고 해서 하나 가지고 장관상도 받고 그거 가지고 상장도 해서 김대중 정권 때 굉장히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면서 중국 시장도 진출해서 다 하고 우여곡절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기술 보고 커넥션을 조인해서 셋업한 이유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쪽에 사업자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로드맵이 갖고 있거든요. 1차로. 3차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에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을 가지고 소제품 사업 가지고 스타트업 하는데 굉장히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이더나 나름대로 이게 5G 기술에 대한 그 기술들을 해봤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 가지고 지금 R&D를 계속 석박사급으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주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김도훈 대표 처음에는 같이 조인해서 저랑 이제 실제 한번 하려는데 서로가 의견이 틀 수 있어서 김도훈 대표가 하고 아내하고 해서 10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5천만 원을 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셋업을 된 거고 작년 4월에 셋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셋업하고 바로 33억을 했습니다. 올해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원래 김도훈 대표는 180억을 한다는데 적당히 하자 그래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김도훈 대표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이프하고 둘이 갖고 있고 그래서 1억을 증자해서 1억 5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들어오면 분명히 4년 5년 안에 상장하자. 나름대로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R&D의 좀 핵심 인력을 밀리미터 쪽으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 어쨌든 투자가 관심이 갖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월드 클래스로 한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자가 되면 향후에 5년 10년 이상의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 5년 안에 상장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쪽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요 자료가 그 자료인데 계속 버전업을 주말마다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소제품 사업을 선정이 되더라도 투자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